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복장이 같죠? 하지만 같은 날에 찍어서 두 개를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날에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복장을 좀 와이셔츠를 입고 깔끔하게 수업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와이셔츠가 없어요. 와이프 보고 있나? 옷 좀 사주세요. 아이고. 16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매우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목이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림의 성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훈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훈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이제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4대 사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업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에 이제 보시면요, 훈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훈구라는 것의 특징을 좀 보면은 일단은 출신을 봅시다. 자, 얘네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래부터 조선 초기를 만들었던 혁명파 사대부 출신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악파, 즉 이제 관악파라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관직을 하는, 높은 관직을 하는 출신이고요. 이 사람들 엘리트 출신, 즉 이제 성균관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엘리트 출신이다 이제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첫 번째 하나고, 자, 우리 교과서에는 첫 번째는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유정난은 그 단종 있잖아요. 단종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세조가 왕이 되는 사건을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세조를 도우면서 왕을 만들었던 이 개국공신들, 이 개국공신들, 반역자 아니면 뭐 개혁자,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개혁이잖아요. 성공했으니까 이제 개국이 된 거죠. 개국공신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세조를 도와서 왕을 만들게 했던 이 신하들을 이제 훈구다라고 보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2번이 이제 주된 설명으로 나오고요. 교과서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선을 만들 때 혁명파 4대부, 즉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세력들도 통틀어서 우리가 훈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출신이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중앙 집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국 강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병의 방점을 좀 찍으셔야 돼요. 나라가 돈이 많고 강한 병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꿈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이잖아.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죠? 그런 건데, 이 훈구 세력은 이 부국 강병을 중시 여기고요. 다음에 나오는 사림 세력은 부국 강병
에서 이 강명을 좀 소홀히 합니다. 강한 병사보다는 약간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선비가 되는 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향이 있는데 스타일은 어떤가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실용적이고요. 자주적입니다.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혁적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뭔가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 막 많죠. 이런 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특징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술을 중시 여깁니다. 기술을 중시 여겨요. 선비치고 특이하게 기술을 중시 여기고,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장영실입니다. 그래서 15세기에 조선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수업을 아직 안 했지만 선생님과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 세종대왕 때 조선에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게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타사상에 관대합니다. 타사상에 관대한다. 이 말은 이제 훈구 세력이 추구하는 뭔가 학문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학문적 가치가 아닌 다른 사상도, 그래 뭐 네 말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 뭐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타사상도 충분히 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보시는데, 다섯 번째가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대토지를 사유하게 됩니다. 사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자,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그죠? 타락하게 되고 부패되게 되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된다. 걔네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여기 살인입니다. 살인파입니다. 자, 살인파들의 출신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옹건파 사대부입니다. 옹건파 사대부. 그래서 고려 말로 들어갔을 때 정몽주와 대표되는 이제 고려를 만들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고려를 지키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쵸, 시골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목표. 자, 훈구 세력은 중앙에 살기 때문에 중앙 집권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몰려오는 게 좋다 라고 한다면, 사림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을 옛날에 향촌이라고 그랬거든. 향촌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향초 잔치,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향을 보시면 보수와 사대가 있습니다. 보수는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거고, 사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명나라에 있는 성리학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들의 문화를 찬양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이 사대라는 단어를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대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선비들이 가졌던 그 자존심은 명나라가 넘버 원이지만 우리 조선은 넘버 투라는 관점이에요. 세상에 중국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오랑캐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오랑캐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가 정말로 넘버 투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사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파들이 사대주의를 추구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국가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국수주의, 국가를 더 이제 뿜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향했고 특징을 보시면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술을 천시여깁니다. 기술을 천시여기고요. 타 사상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배척. 타 사상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괜찮고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모든 나이의 모든 것들은 성리학만 중시 여기는 이러한 사상이 결국에는 조선 후기의 이제 쇠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우리 조선이 급격히 약해지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해서 개혁에 성공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시기에 우리는 성리학을 중시 여기고 기술을 천시하고 과학을 배척하고 다른 사상을 이제 뭉개는 이런 세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남들 발전할 때 발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연성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봤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뭘로 돈을 벌었냐, 중소지주였다. 대지주는 아니고 땅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사림이 이 훈구 세력을 계속 비판합니다. 자, 훈구 세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토지를 사유하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결혼하면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들 타락을 이 사림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비판을 하냐면 3사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언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특히 이 관리의 비리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사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훈구를 비판을 하게 되고, 이 비판을 받은 훈구는 받아치죠. 니들이 뭔데 우리를 비판해? 라고 하면서 때립니다. 이걸 이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하면서 그들의 권력 관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이제 사화입니다. 사화를 봅시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 수업을 했냐면 163페이지에 이제 수업을 했는데 162페이지랑 163페이지에 있는 한 10번째 줄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제 사화가 발생하다를 보시면 됩니다. 쫙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마 제가 적었던 왕들이 이제 성종까지 나왔을 겁니다. 성종, 그 다음에 연산군,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명종, 선조, 이렇게 이번에 배우는 파트는 요 정도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왕들 시기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 관계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훈구 세력은 꾸준히 세력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세력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림 세력은 성종 때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뭐야 이거, 내려가다가 연산군 때 한번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 또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바닥을 치고요. 중종 때 한번 바닥을 치고, 명종 때 한 번 더 바닥을 치고, 선조 때 이렇게 뒤집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조 때 결국에는 사림이 승리를 하게 되고 훈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림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바닥을 친 거 하나. 아니 왜 이러지? 그다음 바닥을 친 거 둘, 바닥을 친 거 셋, 바닥을 친 거 넷. 몇 개입니까? 4개죠. 이걸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연산군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바닥이 이제 무오사화, 두 번째 사화가 갑자사화, 세 번째 사화가 기묘사화, 네 번째 사화가 을사사화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사화는 언제 일어났냐면 연산군 때, 그 다음에 기묘사는 중종 때, 이렇게 중종 때, 을사사는 명종 때 일어나면서 4번에 걸친 사화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선비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긴 거다? 사림이 이겼지만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왕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왕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 4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딱 2가지만 언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가지 사화를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뿅, 모두 지우기가 어딨지? 올 클리어.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화가 이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아까 말했죠.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이거에 일어났던 원인을 보시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의제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원래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을 때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띄었는데, 조의제문이라는데, 여러분들 조문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장례식에 조문하러 간다 이런 말인데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하는 겁니다. 이제 의제라는 이제 황제를 조문을 하는 건데, 자, 우리 그 옛날 중국 고서에 보면은 이제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나라의 황후가 의제를 죽이면서 본인이 이제 권력자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린 의제를 죽이고 본인이 권력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대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를 조문하는 거는 항우를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김종직이 그 글을 쓴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오죠? 그렇죠.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빗대어 썼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이 글을 쓰고 늙어 돌아가십니다.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데, 자, 문제는 이걸 이제 나중에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 글을 사초에다가 실으려고 합니다. 사초에 이제 실으려고 합니다. 실음. 여기서 말하는 사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 김일손이 이 사초를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사초에 실으려고 했다는 건 조선왕조실록에 남기고자 했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파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굽니까? 연산군에 가서 이제 일러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이 극노를 합니다. 감히 우리 할아버지의 임금의 정통성을 네가 깨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때 김일손과 관계가 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살인 세력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과 살인이
숙청당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는요, 갑자사화입니다. 요 갑자사화도 역시 뭐와 관계가 있냐면 연산군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가 돼 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이 갑자사화는 살인만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원인이 있고, 그죠? 이제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서 살인도 죽었어요. 살인이 숙청이 된 게 맞는데, 플러스 이제 훈구도 겁나 죽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왕족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이제 연산군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 죽였다. 그러니까 패비 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비 윤 씨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연산군의 어머니예요.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연산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왕이잖아요. 성왕이 이제 그 첫 번째 와이프가 이제 패비 윤 씨인데 결혼해 살고 있는데요.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한 명이랑 결혼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이제 와이프들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야. 지금으로 치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이 성왕의 성종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 얼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왕은 별말하지 않았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은 이제 성종의 시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엄마가 화가 난 거죠. 감히 내 아들의 손을 대?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들과 하나가 되어서 매일같이 성종을 찾아가서 이 첫째가 뭐 나쁜 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쁜 년이 되어서 폐비가 되었고 잘렸다는 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연산군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연산군이 왕이 즉위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연산군 옆에 있었던 한 궁녀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패비 윤 씨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복수는 하지 않았고 10년 뒤에 이제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할머니, 자신의 그 작은 엄마들도 다 죽입니다. 그와 관련된 살인, 훈구해서 다 죽이게 되고, 이 연산군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자,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왕으로 이제 시킬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왕을 몰아내게 되는 게 이제 중종 반정이에요. 중종 반정이 되고요.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와 비슷한 거죠. 세조는 이제 단종을 제끼고 왕이 된 거고, 중종은 연산군을 제끼고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한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신이 있는 겁니다. 공신. 그죠? 근데 이 공신이 대표적으로 다들 누구냐면 이제 훈구 세력이다. 훈구 세력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종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중종 왕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종이 살아생전에 왕의 권력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굉장히 높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이 권력을 이제 중종 시대의 훈구 세력이 막 엄청나게 누리고 즐기고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었던 누가 사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의 갈등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 사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사화는 약속한 대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게 됩니다. 제가 분필로 수업을 할 때는 좀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 타블렛 PC로 이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수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 크기는 좀 어땠나요? 좀 높여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좀 불편하거나 좀 이것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합리적이면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